등산할 때 이거 들고 갔다간 과태료 20만원. 서울시가 산불 발생을 선제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처음으로 드론 무인항공기를 투입한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5월 15일까지 이 같은 대책을 새롭게 도입하는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한다고 10일 밝혔다. 산불방지대책본부는 건조한 날씨에 따라 산불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산불조심 기간에 운영되며 산불 발생 여부를 실시간 모니터링한다. 감시장비 활용 산불 모니터링 총력 소방헬기 8대 30대로 확대 드론은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과 시간대에 산불을 감시하게 된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성이 검증되면 투입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무인 감시 카메라 등 산불 감시 장비도 곳곳에 설치되며 산불 진화 차량, 산불 소화 시설 등 산불 장비는 수시 운용된다. 서울시는 올해 산불 발생 취약지역도 처음 지정해 순찰 강화 등 특별관리에도 나선다. 북한산 등 지난 30년간 산불이 자주 발생했던 고중위험지역 24곳에 해당한다. 또 올해부터는 산림청, 소방청, 경기도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해 각 기관이 보유한 진화 헬기 총 30대를 공동 활용하기로 했다. 기존엔 활용하던 서울소방 헬기 3대, 산림청 헬기 5대에 더해 소방청 헬기 2대, 경기도 임차 헬기 20대도 활용 가능해졌다. 산불 발생 줄어도 피해 면적 비습, 방화 실화 가리지 않고 엄중 조치. 지난해 서울에서 연북한산 산불 등 연간 6건의 산불이 발생돼 산림 1만 2070제곱미터의 피해를 끼쳤다. 발생 건수는 10년 평균 12건 1만 2660제곱미터 대비 반 정도로 줄었지만 피해 면적은 북한산의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에 따라 비슷한 규모가 유지됐다. 서울시는 주요 등산로 입구에서 등산객이 입산 시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않게 하는 등 산불 예방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특히 산불 가해자에 대해선 방화 실화 여부를 막론하고 끝까지 추적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고의로 산불을 내는 시민은 7년 이상 징역에 처해진다. 과실로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산림 안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라이터 등 화기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나온다. 이에 화기는 등산로 입구에 위치한 화기수거함에 보관돼야 한다. 최은종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산불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없도록 모든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산림청, 소방청, 군경 등 유관기관과 신속한 공조를 통해 산불 방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카데미 휩쓴 봉준호 롤모델 마틴 스콜세지는 누구 한국인 최초로 아카데미 감독상을 수상한 봉준호 감독이 수상소감서 언급한 마틴 스콜세지 감독에게 이목이 쏠리고 있다. 10일 현지 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LA에서 열린 최고 권위의 영화상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는 영화 기생충을 연출한 봉준호 감독이 각본상을 수상했다. 이날 봉 감독은 총 6개 부문의 후보로 올라 각본상과 국제장편영화상을 수상했으며 작품상을 더해 총 3개 부문을 휩쓸었다. 봉 감독은 각본상을 놓고 아이리시맨을 연출한 마틴 스콜세지,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할리우드를 연출한 쿠엔틴 타란티노와 경합을 벌였다. 봉 감독은 수상이 결정된 후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라는 마틴 스콜세지 감독의 말을 새기며 영화 공부를 해왔다며 감격했다. 봉 감독은 어린 시절 학교서 공부하던 영화를 연출한 마틴 스콜세지 감독과 같이 후보에 오른 것도 영광이라면서 상을 받을 줄 정말 몰랐다. 쿠엔틴 타란티노 형님도 정말 사랑한다. I love you 라고 밝혔다. 이날 봉 감독이 언급한 마틴 스콜세지 감독은 미국 영화사에서 최고의 거장 중 한 명으로 손꼽히는 명감독이다. 1967년 누가 내 문을 두드리나를 시작으로 성난 황소, 갱스 오브 뉴욕 등 수십 편의 영화를 연출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마블의 영화는 영화가 아닌 테마파크에 가깝다는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당시 스콜세지 감독은 모든 영화관이 테마파크 영화에 점령당해서는 안 된다면서 그런 종류의 영화, 마블 영화는 정말 내 취향이 아니다 라고 주장했다. 조커, 호아킨 피닉스, 아카데미 나무주연상 수상 영화 조커에서 광기 어린 모습을 보여줬던 배우 호아킨 피닉스가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나무주연상을 수상했다. 10일 한국 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돌비극장에서 열린 아카데미 시상식 나무주연상에는 호아킨 피닉스가 호명됐다. 이날 호아킨 피닉스는 페인 앤 글로리 위 안토니오 반데라스,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할리우드 위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결혼 이야기 위 아담 드라이버, 조커 의 호아킨 피닉스, 두 교황 의 조나단 프라이스를 제치고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호아킨 피닉스는 정말 감사하다.
제 동료 후보분들, 그리고 다른 분들보다 제가 낫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왜냐하면 우리 모두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영화가 제 삶에 많은 의미를 부여했다며 영화가 없다면 제 인생이 어찌 됐을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1929년부터 시작돼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아카데미 시상식은 일명 오스카로도 불리는 미국 최대의 영화 시상식이다. 미국 영화업자와 사회법인 영화예술 아카데미협회 아카데미 오브 모션 픽처 아츠 앰퍼샌드 사이언시즈가 상을 수여한다. 한편 이날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는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최우수작품상, 감독상, 국제장편영화상, 각본상 등 4관왕의 영예를 달성했다. 기생충 65년 만에 오스카 황금종려상 동시 석권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미국 아카데미를 넘어 세계 영화사를 새로 썼다. 65년 만에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 과 오스카 최우수작품상을 동시 석권한 작품이 됐다. 10일 한국 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2020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최우수작품상을 수상했다. 기생충은 함께 후보로 오른 포드 v 페라리, 아이리시맨, 조조래빗, 조커, 작은 아씨들, 1917,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할리우드, 결혼 이야기 등 쟁쟁한 후보를 제치고 작품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날 기생충은 작품상 외에도 감독상, 국제장편영화상, 각본상 등을 수상해 4관왕을 달성했다. 수상 소감에 나선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은 한국 영화 관객들이 없었다면 이 자리는 없었을 것이라며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로써 기생충은 지난해 5월 열린 제72회 칸 영화제에서 수상한 황금종려상과 아카데미 최우수작품상을 동시 수상한 역대 두 번째 작품이 됐다. 이전 동시 석권작은 1955년 델버트 맨 감독의 영화 마티가 유일하다. 65년 만에 세계 영화사에 새로운 역사를 쓴 작품이 한국의 기생충이 된 셈이다. 미국 CNN은 아카데미 시상식을 앞두고 기생충이 오스카의 역사를 쓸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 아카데미 주제가상 오른 기생충, 소주 한 잔, 먹일래 영화 기생충 이 아카데미 시상식 예비후보 발표에서 주제가상 부문에도 이름을 올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화제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은 수록곡 소주 한 잔, A 글래스 오브 소주으로 지난해 12월 발표된 아카데미 시상식 9개 부문의 예비후보 쇼트리스트 중 주제가상에 이름을 올렸다. 소주 한 잔은 알라딘 위, 스피치리스, 겨울왕국 2위, 인투 더 언노운, 라이온 킹의 네버 투 레이트, 로켓맨 위, I am gonna love me again 등 쟁쟁한 14개 곡들과 함께 경쟁했다. 하지만 아쉽게도 주제가상 최종 후보 명단에서는 제외됐다. 10일 한국 시간 미국 LA에서 열린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주제가상은 영화 로켓맨 위 OST I am gonna love me again을 부른 가수 엘튼 존이 받았다. 이 곡은 극중 기우 역을 맡은 최우식이 불렀다. 정재일 음악 감독이 작곡했고 봉준호 감독이 직접 작사를 맡았다. 젊은이들의 고달픈 초상을 대변하는 가사가 인상적이다. 곡은 영화의 엔딩 크레딧에 삽입됐다. 봉 감독은 사람이 온갖 감정을 느끼게 될 때면 혼자 소주 한잔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마련인데 영화의 마지막 기우의 감정을 담은 이 노래를 들으며 만감이 교차하는 영화의 여운을 이어나갔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노래를 부른 최우식은 기생충 홍보 인터뷰 당시 후시 녹음을 할 때 감독님이 제게 노래를 불러보지 않겠냐고 하시더라. 처음에는 농담하시는 줄 알았다며 제가 남들 앞에서 노래를 진짜 안 하는데 정말 걱정이 컸다. 그런데 그 노래가 너무 좋다. 최우식이 부른 거라기보다 극중 기우가 부른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가사도 기우의 마음을 전달해주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기생충 국제영화상 수상 봉준호 내일 아침까지 취할 것. 10일 한국 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2020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국제장편영화상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했다. 기생충은 문신을 한 신부님, 폴란드, 허니랜드, 마케도니아, 레미제라블, 프랑스, 페인 앤 글로리, 스페인 등의 후보를 제치고 국제장편영화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봉준호 감독은 각본상에 이어서 한 번 더 무대에 올라 이 카테고리 이름이 바뀌었다. 이름 바뀐 첫 번째 상을 받게 돼서 더더욱 의미가 깊다. 그 이름이 상징하는 바가 있는데 오스카가 추구하는 방향의 지지와 박수를 보낸다고 수상 소감에 운을 뗐다. 또한 그는 이 영화를 함께 만든 모든 배우와 멋진 스태프들이 이 자리에 있다. 사랑하는 송강호, 이선균, 조여정, 최우식, 이정은, 박소담. 멋진 배우들이라며 아카데미에 함께한 기생충 스태프들을 모두 호명했다. 끝으로 그는 멋진 아티스트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내 모든 비전을 실현시켜준 바른손과 CJ, 레온에게 고맙다며 오늘 밤 취할 준비가 돼 있다. 내일 아침까지 라고 위트 있게 수상 소감을 덧붙여 좌중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앞서 기생충은 아시아계 영화로서는 최초로 각본상을 수상했다. 기대를 모았던 편집상에서는 수상에 실패했다. 에이리언, 리플리와 캡틴 마블, 원더우먼이 오스카 무대에 함께 섰다. 영상, 영화 에이리언의 리플리, 시고니 위버와 캡틴 마블 브리 라슨, 원더우먼 겔 가도의 전사들이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 무대 위에 함께 올랐다. 시고니 위버와 브리 라슨, 겔 가도는 9일 오후 현지 시각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할리우드 돌비극장에서 개최된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 음악상과 주제가상 시상에 나섰다. 양 옆에 마블과 DC 위 여성 히어로를 둔 시고니 위버는 쇼가 끝나고 나면 파이트 클럽을 시작하기로 했다며 농담을 했다. 이어 모든 여성은 슈퍼히어로 라고 말한 세 사람은 우리는 아카데미 시상식의 92년 역사에서 41년 만에 처음으로 여성 지휘자가 공연 오케스트라를 이끌게 된 것을 축하하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이들은 음악상 오스카 트로피를 영화 조커의 힐더 구드나도타르에게 안겼다. 세 여성에게 상을 받은 또 한 명의 여성 힐더 구드나도타르는 수상 소감으로 세상의 모든 소녀, 여성, 엄마, 딸들에게 이야기하고 싶다. 목소리를 내라. 우리는 당신들의 목소리를 들어야만 한다. 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나탈리 포트먼이 여성 영화인 지지하는 드레스를 입고 아카데미 레드카펫에 섰다. 화보, 배우 나탈리 포트먼이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 참석하며 레드카펫 의상으로 여성 영화인들을 지지했다. 9일 현지 시각 미국 로스앤젤레스 돌비시어터에서 열린 이날 시상식에서 포트먼은 디올의 드레스와 망토를 입었다. 그리고 망토에는 올해 아카데미에 후보로 오르지 못한 여성 영화인들의 이름이 자수로 새겼다. 로렌스 카파리아, 허슬러 허슬러스, 룰루 왕, 페어웰 더 페어웰, 그레타 거윅, 작은 아시드 리틀 위민, 마리엘 헬러, 에이 뷰티풀 데이 인 더 네이버후드, 멜리나 메소카스, 퀸 앰퍼샌드 슬림, 엘머 하렐, 허니보이, 셀린 시아마,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 포트레이트 오브 에이 레이디 온 파이어, 마티 디옵, 아틀란틱스, 이다. 모두 지난 한 해 주목받았지만 감독상 등 주요 부문의 후보로 오르지 못한 작품의 감독들이다. 그레타 거윅이 연출한 작은 아시들은 작품상 부문 후보에 들었지만 이 영화가 수상할 경우 공식 수상자는 제작자인 에이미 파스칼이 된다. 포트먼은 LA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1년 훌륭한 작품을 내놨지만 인정받지 못한 이 여성들에 대해 미묘한 내 방식으로 인정을 표하고 싶었다고 말했다.